기사님, 저는 에어컨을 별로 안 켰는데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저는 에어컨 설치만 30년 넘게 해온 기술자 송정윤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수천 집을 다니다 보니 여름마다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원인이 너무 사소한 데 있다는 거죠. 리모컨의 버튼 하나, 바로 자동 모드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올여름 전기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손가락 한 번이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리모컨 버튼 하나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밖의 팁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컨의 자동 모드입니다. 저는 이걸 마법의 버튼이라 부릅니다. 리모컨을 자세히 보면 자동, 오토, AI, 스마트, 절전 이런 글자 보이실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 모드를 켜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실외기를 꺼줍니다. 두 번째, 방이 다시 더워지면 조용히 부드럽게 재가동하죠. 세 번째, 세게 돌리지 않고 냉기를 유지해서 전기를 덜 먹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두 집에서 실험을 했어요.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인데 한쪽은 자동 모드, 한쪽은 일반 모드.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전기세 차이가 3만 원 이상 났어요. 고객도 깜짝 놀라며 그러시더군요. 에어컨이 사람처럼 숨 쉬는 것 같아요. 조용한데 시원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모드는 처음 30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계가 이 집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껐다 켜면 기계가 오해해서 전기를 더 씁니다. 처음엔 그냥 두세요. 그대로 두는 게 가장 똑똑한 사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치한 집 중에 이 버튼 하나로 여름 전기세를 절반 가까이 줄인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리모컨에서 바람 세기만 바꾸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버튼 하나로 여름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외출할 때 에어컨을 꼭 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마트 잠깐 다녀올 건데 에어컨 꺼야겠죠? 예전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에어컨, 특히 인버터형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실내 온도는 이미 30도 가까이 올라가 있죠. 그걸 다시 식히려면 실외기가 엄청난 힘을 써야 해요. 세 번째, 외출 시간이 짧다면 아예 끄지 않는 게 더 절약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치한 집 중에 부부가 각각 다르게 사용해 본 곳이 있었어요.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껐고 남편은 그냥 켜뒀습니다. 결과는요, 남편 쪽이 전기세가 덜 나왔고 집도 항상 쾌적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90분 이내 외출이면 에어컨 끄지 마세요. 그냥 두는 게 전기 절약입니다. 마트, 병원, 미용실, 산책 이런 짧은 외출은 켜놓고 다녀오세요. 괜히 껐다 켰다 하다가 전기세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지 반복해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선풍기 방향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사 일을 하면서 여름철에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선풍기 위치입니다. 에어컨만 달면 끝이 아니라 그 바람이 방 안을 어떻게 도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광명의 한 댁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70대 부부가 사는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분명 에어컨은 잘 틀고 있었는데도 방 안이 푹푹 찌는 겁니다. 보니까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에 더운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선풍기는 안에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창문 쪽이 아니라 창문과 마주보는 벽에 두고 바람을 바깥으로 보내세요. 첫 번째,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운 공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창문 근처에 두면 더운 바람이 들어오기 쉬워요. 세 번째,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야 실내 공기 흐름이 정리됩니다. 어르신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선풍기 바람 맞아야 시원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에어컨과 같이 쓸 때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게 바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방 안이 왜 이렇게 빨리 시원해지는 거죠?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완전히 만족한 소리였죠. 에어컨은 찬 공기를 뿌리는 기계고 선풍기는 그 공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잘못 놓으면 오히려 방 안을 덥게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요즘도 방이 좀 덥다 느껴지시면 선풍기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람 방향, 즉 에어컨 바람을 위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설치한 일이 기억납니다. 그 집은 거실형 스탠드 에어컨이었고 어르신 부부가 계셨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머리가 뜨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전부 사람 쪽, 그것도 무릎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바람 맞아야 시원하지 하시면서요. 그 말도 맞긴 한데요.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데는 적절치 않습니다. 첫 번째,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뜹니다. 두 번째,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냉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위쪽은 계속 덥습니다. 세 번째,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면 찬 공기가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제가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조정해드리고 장애물도 치웠습니다. 15분 후 다시 들어갔더니요. 방 안 공기가 아주 부드럽고 시원했어요. 고객도 감탄하셨어요. 그동안 바람 세기만 키웠지 방향은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컨 앞을 막고 있는 큰 가구들입니다. 책장, 냉장고, 장롱 이런 게 앞을 막고 있으면 바람이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냉기가 돌 수가 없어요. 에어컨은 기계지만 그 바람은 흐름이 생명이에요. 시원하지 않다 싶으면 온도 말고 바람 방향과 방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그게 전기세와 체감 온도를 바꿔주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햇빛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름철에 현장에 가면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세게 돌아도 햇빛이 방 안을 데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고객이 그러셨어요. 기사님, 에어컨을 틀어도 방이 안 시원해요. 가봤더니 거실 한쪽 벽 전체가 남향 통유리창인데 얇은 레이스 커튼만 달려 있었어요. 햇빛이 하루 종일 방 안으로 직사로 들어오고 있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눈부신 게 아니라 열입니다. 그 열이 방 바닥, 벽, 천장에 고스란히 쌓이면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도 온도가 잘 안 내려가요. 첫 번째, 남향창에서 들어오는 열기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열기는 밤이 돼도 빠져나가지 않고 집 안에 남아 있어요. 세 번째, 햇빛을 막는 것이 온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두꺼운 암막 커튼이었습니다. 열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나 창문 썬팅도 괜찮아요. 하루 만에 체감이 달라졌고 다음 달 전기세가 2만 원 넘게 줄었다며 감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햇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커튼 하나가 에어컨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냉방과 제습, 그 사용 순서입니다. 저는 설치 기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기사님, 제습이 전기 덜 먹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제습 모드는 말 그대로 습도를 낮추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한 느낌은 있지만 실제 온도는 별로 안 낮아져요. 반면 냉방은 온도를 확 낮춰주는 대신 습도까지는 잘 못 잡습니다. 첫 번째, 더운 날 초반엔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 냉방으로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면 그때부터 제습으로 바꾸세요. 세 번째, 장마철처럼 습기 많은 날엔 제습이 훨씬 쾌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항상 권해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 12시간은 냉방, 그 다음은 제습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죠. 이걸 제대로 쓰면 방안은 뽀송해지고 전기세도 줄어듭니다. 안산에 사는 어느 젊은 부부는 아기가 자꾸 감기에 걸린다고 걱정했어요. 냉방을 계속 쓰다 보니 방은 시원한데 눅눅했고 아이는 콧물을 달고 살았죠. 제가 위순서를 알려드렸더니 아이도 잘 자고 전기세도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게 핵심입니다. 온도는 낮추고 습도는 잡고 두 기능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는 첫걸음이에요. 일곱 번째는 필터 청소 이야기입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뿐 아니라 정기 점검도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필터를 2년, 3년째 한 번도 안 닦은 집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북 군산의 한 어르신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에어컨을 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훅 올라오더군요. 제가 커버를 열었더니 필터가 먼지로 까맣게 덮여 있었어요. 에어컨이 원래 냄새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필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막혀 냉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외기가 더 세게 돌아야 하니까 전기를 더 먹죠. 세 번째, 결국은 냄새나고 방은 시원하지 않고 전기세는 올라갑니다. 제가 필터를 꺼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그늘에서 잘 말린 뒤 다시 끼워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전기세가 7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줄었어요.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고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서 부드러운 소리나 물로 먼지를 제거하고 잘 말린 뒤 다시 끼우기.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주에 한 번만 해줘도 에어컨이 훨씬 시원하고 전기세도 확 줄어요. 필터 청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여름철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손해죠. 경기도 용인의 어르신 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해당 안 되겠지. 하지만 확인해보니 연령과 가구 조건 때문에 해당되셨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세 번째, 최대 70만 원까지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을 못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이웃 중에 해당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나누는 만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는 여름철 절전 방법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리모컨의 자동 버튼을 꼭 찾아서 눌러주세요. 온도와 바람 세기를 기계가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90분 이내로 외출하실 땐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다시 켤 때 더 많은 전력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셋째, 선풍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같이 쐬는 게 아니라 더운 공기를 빼주는 게 핵심이에요. 넷째, 에어컨 바람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 쪽으로 쏘는 게 좋습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집 전체가 더 빠르고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 다섯째, 창문과 커튼은 꼭 닫아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햇볕이 가장 강할 때는 직사광선만 막아도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여섯째, 에어컨을 오래 켰다면 12시간 후엔 제습 모드로 바꿔주세요. 습도만 낮춰도 체감 온도가 내려가고 전기세는 절반 가까이 줄 수 있어요. 일곱째, 필터는 2주에 한 번 꼭 닦아줘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냄새도 나고 에어컨이 힘들게 돌아가서 전기세가 확 올라갑니다. 여덟째, 혹시라도 조건이 된다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무더운 여름 불편하지 않게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에어컨을 다는 기술자지만 결국은 사람 사는 집이 덥지 않고 부담도 없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자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햇빛 가리니까 방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필터 청소 해보니 진짜 다르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또 다른 분에게 좋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